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열정, 학업에 대한 열정, 공부에 대한 열정, 배움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챗GPT 최근 기능 중에서 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같이 이제 탑재가 됐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챗GPT 비전을 실제로 쓰는 방식, 들어가는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디폴트 값에서 챗GPT 4 누르시고 여기서 디폴트 값, 요 디폴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유료 회원이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 모양, 그러니까 이제 attached 이미지를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누르시면 제 파일에서 올릴 수 있는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올렸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제가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이제 분석도 하고 어떤 내용이야, 어떤 그림이야, 두 그림은 뭐가 다르지? 뭐 이런 이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이 비전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그 챗GPT를 어떤 새로운 기능이라든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은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챗GPT 비전이 나왔어요. 비전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챗GPT 비전은 오픈 AI, 챗GPT가 이미지 입력 기능을 사용하여 이미지와 관련된 문의에 응답할 수 있는 기능을 지칭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가 디폴트 값에서 특별히 이제 유료 버전 4.0부터는 디폴트 값에서 그림을 올릴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림을 올려서 그 그림에 대한 문의, 그림에 대한 어떤 그 분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기능이 어떻게 작동해라고 물어보니까 작동하는 방식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작동하는 방식은 멀티모달로 작성을 한대요. 멀티모달, 다중모달, 멀티모달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그 AI 텍스트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다중 모달, 멀티모달이라고 그러죠. 멀티모달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는 모달이 뭐냐, 모달리티의 약자죠. 형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림이 되기도 하고 음악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언어가 되기도 하고 이런 형태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들을 멀티모달이라는 것은 언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도 되고 다른 것들도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폴트 값, 처음에 이제 기본 값에다가 그림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올리면은 이미지를 전처리한대요, 먼저. 전처리가 뭐냐면은 먼저 올리면 이걸 잘 읽어야 되잖아요. 읽으면서 이게 이제 어떤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아니면은 뭐 잘 이해를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될 테니까 어떤 데이터를 올리면 항상 먼저 전처리를 하니까 그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한대요. 그 안에 있는 텍스트도 읽고 또 내가 생성해야 될 텍스트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4번 사항에 보면 출력 생성을 한다. 그래서 이 멀티모달은 그림을 읽고 그림 안에 있는 글도 읽고 그림 안에 글들도 있잖아요. 이제 OCR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림을 읽어내는 기능,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읽고 다시 내 글로 GPT가 자신의 글로 문자로 생성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을 읽을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JPG, PNG, GIF, BMP, TIFF 이런 이제 그림 파일들은 다 읽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이 파일은 대부분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미지의 크기나 해상도가 너무 큰 경우 이 올릴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큰 이미지들은 올리면 안 된다라고 뭐 시간이나 변경에 따라 뭐 제한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핵심적인 사용 케이스 그러니까 언제 이걸 사용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미지 설명 및 인식 이미지를 이제 설명하거나 인식할 때 두 번째는 아트 디자인 피드백 이 아트 디자인이 나왔는데 이 아트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분석해줘 그리고 어떤 유형, 그러니까 뭐 그림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또 파가 있잖아요. 그들 나름대로의 파가 이제 어떤 그림인지 이 분석해도 이런 것들 비교 분석. 그러니까 이제 GPT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비교, 분류, 분석, 추론 거기다 가정적 사고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교 분석, 그 그림을 비교 분석해 주는데 두 가지 이상의 그림을 넣고 이 두 가지가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라. 이런 것들 매우 잘하겠죠. 자, 이미지 기반의 질문.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질문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QR코드와 바코드 인식을 하고
그 사진 기반의 퀴즈 퍼즐들도 맞히고 또 시간적 문제 해결, 그 시각적 문제 해결들,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쓸 것이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매우 재미있게, 예, 저한테는 매우 재밌었는데,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은 거는 뭐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이런 그 학생들을 지도할 때 쓰는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그림 도구예요. 이 그림 도구가 어떤 이제 그림 도구 하나를 보여주고 이 그림 도구를 잘 분석하고 잘 이제 팩트를 체크하고 여기서 교훈을 찾아내고 그 교훈을 가지고 자기 실생활에 접근하는 이런 이제 그림 도구들이거든요. 이걸 하나 올려봤어요. 올려서 그림 도구를 먼저 읽어줘라고 하니까 뭐 건물 구조, 피아노 이동, 그 다음에 스튜디오, 트럭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읽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잘 읽는구나라고 음악 스튜디오 아래 글을 놓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스튜디오가 있군요라고 이제 놓치고 그 다음에 짐을 옮기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니까 뭐 복잡한 건물이 있고 무거운 피아노가 있고 정확한 목적지가 있고 통신에 문제가 있다요, 갑자기. 말하지도 않는데 통신에 문제가 있대. 그래서 이제 손상의 위험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길래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면 피아노에도 이름이 써 있어. 그리고 그 이름하고 주소하고 맞아야 되는데 스미스하고 스미시 마지막 스페링 하나가 딱 다른데 그게 좀 잘못해가지고 배달을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그런 힌트를 제가 주니까 적혀 있는 스미시가 아니야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제가 잘못 봤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배달한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또 통신의 오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통신의 오류라고 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미리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서 확인을 하고 배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또 맞네요. 말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실수를 통해서 얻은 교훈,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이제 이게 전이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 복잡한 것은 세밀하게 봐야 되고, 자세히 봐야 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체크하고 행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훈이 되겠죠. 그 교훈들을 가지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전이학습이라는 건데, 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챗GPT가 전이를 할 수 있는지 찾아보려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런 교훈을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대요. 세부사항의 중요성, 그 다음에 명확한 의사소통, 계획 및 사전 확인, 그렇죠. 유연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임감,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전이했다라는 것 자체는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 스미시하고 스미시라는 것들을 내가 이제 네가 잘못 봤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제대로 못 봤다. 그게 부족함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제대로 못 본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사과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학습하는 태도가 점점 좋아지는군. 라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습시키듯이, 우리가 아동 청소년들을 학습시키듯이, 인지교육을 하고, 교훈적인 교육을 하고 이럴 때, 썼던 것들을 챗GPT한테 그대로 써봤는데 매우 잘합니다. 매우 잘하고 이런 재밌는 점을 발견하고 또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삶에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이제 테라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림 세라피, 그림 치료 같은 게 있는데 그림 치료에 이걸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먼저 그림 치료를 알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림 치료는 이런 거예요. 라고 이제 물론 제가 그림 치료를 알고 있죠. 알고 있어도 얘한테 한번 더 이제 GPT한테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그 그림 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비언어적 표현이 있고 자아인식이 있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감정이 조절되고 이런 게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림 치료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 라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실제 그림 치료사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제공하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분석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 돌아다니는 그림 치료 이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다 다운받게 만들어놨으니까 제가 직접 만나는 내담자하고 한 게 아니라 그림 치료하는 그 그림이 있길래 이걸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이걸 이제 분석해보라고. 그랬더니 이걸 이제 중앙에 아이가 있고 중앙에 아이가 있는 것은 어떤 미이고 컴퓨터와 음악 기호가 있고 음료가 있고 꽃과 구름이 있고
그러나 단순한 해석이니까 조금 더 이해하려면 상담사를 만나세요. 이제 항상 이 뒤에다 이제 이걸 답니다. 이게 이제 학습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이런 답변을 하라고 밑에 있는 이런 답변은 학습을 시켜놓은 건데 그 위에 답변이 진짜죠.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비지시적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한번 제시해봐 라고 하니까 그림을 관찰하고 개방적인 질문을 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감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연결하고 피드백 주고 마무리하기 이렇게 7단계를 가지고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림 치료하고 똑같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담 가운데 무조건적인 공감적 경청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상담자가 선생님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얘기하니까 첫 번째는 judgment 하지 않기, no judgment, 비판하지 않기,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잠시 내려놓기. 그렇죠. 상담자들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자기 거를 내려놓고, 우리 어린아이들 걸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반응을 최소화하고, 왜냐면 그 반응에 따라 또 반응할 수 있으니까, 반응을 적게 하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미러링 하라는 거죠. 계획적인 질문을 하고, 비언어적인 경청을 하고, 중단을 피하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하고, 감정의 깊이를 주목하고 진정하기. 그 진정성, 진짜 전인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내가 이제 그 사랑, 애착, 이렇게 애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담하라, 진정성을 갖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는 거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청소년 이제 그 상담 현장 말고 청소년 이제 활동이나 아니면 학교 교실에서도 이런 그림들을 학생들이 그렸을 때 아니면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이런 그림들을 그렸을 때 이런 그림들이 그 아이의 어떤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 치료가 이 전문가 영역이 있죠, 분명히.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 어떤 상담사들이 해야 될 전문가 영역이 있는데 그거 말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그걸 가지고 이건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치료를 쓸 때 이렇게 쓰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보세요. 이런 그림 치료 방법을 교회 학교에서 지도자들이 사용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니까 그림을 통한 감정 표현 활동을 하세요라고 돼 있고 성경 이야기와 그림을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보세요. 그림을 통한 상호작용을 해보세요. 그림 분석 활동, 피드백과 지지, 안전한 환경 구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안전한 환경 구축이라는 거는 서로 나눈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 그림 치료도 알고 있어? 그러면 그 SCT 검사도 알고 있어? 조금 이제 이거는 그 우리 상담사들이 쓰는 것들이죠. 그래서 SCT를 이렇게 활용한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니까 또 얘가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SCT 검사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GPT를 가지고 자기 영역, 저는 이제 청소년 지도, 청소년 코칭, 상담 이런 쪽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피전문가도 일정한 수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이호령 교수님께서 인공지능은 엘리베이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베이터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기본적으로 신체가 불편하건 나이가 들었건 나이가 젊었건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어느 수준까지는 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신의 노력으로 가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 엘리베이터가 없었을 때는 계단이 많은 지역에서는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엘리베이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어느 수준까지는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영역이라든가 더 전문 영역은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한 번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접근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더 많은 활용도들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 AI라는 것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각자의 영역에서 마이닝, 채굴하고 있는 거잖아요. 쓰임새를 채굴하고 있고, 어떻게 쓸모가 어떻게 있는지,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그 쓸모를 우리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밝혀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직업 영역, 아니면은 전문 영역에서 어떤 쓰임을, 어떤 쓸모가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면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사용해 보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